시청자분들은 언제, 어떻게 시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나요? 처음 시계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가족, 친구의 영향이었을 수도 있고 우연히 본 한 장의 광고가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저는 첫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2015년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시계에 관심을 가진 지 오래되지 않았고 계기도 그리 특별하지 않았죠. 솔직히 조금 멋없게 시작했어요. 남자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벨트, 지갑, 시계는 좋은 걸로 해야 한다는 흔한 말에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시계를 찾아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계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벨트, 지갑, 시계라는 세 가지를 언급하다 보니 뭔가 하나 빠진 느낌이 들죠. 어찌 보면 성인 남성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계 브랜드와 자동차 브랜드를 매칭해보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계와 자동차는 모두 기술,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의 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칭은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매칭은 제가 자동차를 다양하게 경험해본 것은 아니다 보니 개인적으로 정리한 건 아니고 한 해외 시계 포럼에서 재밌게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널리 알려진 최고의 하이엔드 브랜드 세 가지를 이야기해보죠. 흔히 홀리 트리니티라고 불리는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바쉐론 콘스탄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로 파텍 필립은 페라리로 매칭된다고 합니다. 파텍 필립은 시계업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고 희소성과 높은 가격대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고성능 스포츠카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페라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두 브랜드 모두 기술력과 전통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럭셔리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잘 맞아떨어집니다. 어떤가요? 파텍 필립을 페라리에 비유하는 것은 꽤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오데마 피게입니다. AP는 맥라렌으로 비유되는데요. 두 브랜드는 모두 혁신적인 기술과 대담한 디자인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특히 루아로크는 시계업계의 F1과도 같은 존재로 20세기 후반 침체된 시계 시장을 되살린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맥라렌의 하이퍼카가 보여주는 기술적 정교함과 속도감 넘치는 디자인이 AP와 매칭이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쉐론 콘스탄틴은 부가티로 매칭됩니다. VC는 홀리 트리니티 중 가장 오래된 브랜드지만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신뢰를 잃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오너 아래에서 좋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가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롤렉스입니다. 롤렉스는 정말 만인의 연인 같은 존재죠. 시계에 관심이 있든 없든 누구나 이름은 들어봤을 테니까요. 제 주변에도 시계에 큰 관심은 없지만 돈이 많아서 소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AP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로 가기 전에 마치 관문을 통과하듯 5개, 6개씩 구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처럼 인기 있는 롤렉스는 어느 브랜드와 매칭이 될까요? 롤렉스는 BMW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두 브랜드 모두 널리 알려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스포츠 럭셔리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간단한 예로 롤렉스의 셀리니 라인과 BMW의 7 시리즈가 비교되곤 합니다. 롤렉스에는 셀리니가 있고 BMW에는 7 시리즈가 있지만 누구도 셀리니를 사지 않고 누구도 7 시리즈를 사지 않는다. 이 문장은 두 브랜드의 특정 라인이 존재하지만 대중적으로 선택받지 못하는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셀리니는 롤렉스의 드레스워치 라인으로 스포츠 모델에 비해 관심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BMW의 7 시리즈도 플래그십 세단임에도 상대적으로 소비자층이 적습니다. 해당 가격대를 넉넉하게 구매할 재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선택을 하나 봅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벤츠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벤츠는 블랑팡입니다. 이유가 재밌는데 시계의 가장 오래된 브랜드이면서 노년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이라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전 그냥 블랑팡 하면 푸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세이코는 너무 당연하게도 토요타로 매칭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브랜드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랜드 세이코는 렉서스, 크레도르는 토요타의 센츄리에 비유됩니다. 특히 스프링 드라이브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떠올리게 한다는 재미있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JLC인데요. JLC는 벤틀리에 매칭되곤 합니다. 이는 두 브랜드가 과소평가된다는 점과 다른 브랜드와의 연관성 속에서 진가가 가려진 점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종종 언급되는 점이 공통점으로 꼽힙니다. 개인적으로 JLC를 좋아하기 때문에 간략하지만 브랜드에 대해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거 루클트르는 흔히 시계 제작자의 시계 제작자로 불립니다. 이는 그들이 최고 품질의 무브먼트를 제작하고 획기적인 시계를 만들어낸 브랜드로서의 명성을 보여줍니다. JLC가 선보인 대표적인 시계들은 역사적 가치와 혁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메모복스는 세계 최초의 알람 시계로, 퓨처매틱은 자동 무브먼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모델로, 리베르소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기능을 자랑하며 지금도 사랑받는 아이코닉 모델입니다. 특히 JLC는 1903년부터 30년 동안 파텍 필립의 에버슈 무브먼트를 공급하며 파트너십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과거 까르띠에에도 수년간 무브먼트를 납품했죠. 리베르소 까르띠에 어떤가요? 정말 미치도록 예쁘지 않나요? 정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빈티지 시계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JLC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디자인 감각을 갖췄지만 여전히 경쟁 브랜드에 비해 다소 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가릴 것 없이 고객 서비스의 품질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과 하이엔드와 비교하기엔 어중간한 가격대가 고급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JLC를 선택할 소비자라면 하이엔드도 충분히 고려하기 쉽다는 점이 하나의 한계점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결국 JLC는 그 자체로도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브랜드들의 강력한 마케팅과 명성에 가려져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가치와 무브먼트 기술력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JLC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랑에는 포르쉐로 매칭됩니다. 독일 브랜드라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업계 최고의 마감을 자랑하고 뛰어난 엔지니어링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포르쉐와 닮았다고 합니다. 다음 티소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더 어려운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은 부여잡고 진도를 못 낸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시계판의 즐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더 궁금한 브랜드가 있다면 다음 시리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용성과 가치를 겸비한 티소, 오리스 같은 브랜드 살펴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